지연? 숙제했어요? 너 왜 그래? 몸이 안 좋니? 졸려서? 봐요. 보세요. 1대1 함수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같은 거 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1이 5개 찍을 수 있고 2가 4개 찍을 수 있는 거고 3이 3개 찍을 수 있는 거야. 전체 경우에서 5, 4, 3이고요. 셋 중에 하나라도 짝수면 곱이 짝수가 되니까 정반대인 경우인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구합니다. 곱이 홀수가 되려면 세 숫자가 다 홀수여야 돼요. 그럼 1이 찍을 수 있는 게 몇 개야? 1, 2, 1, 4, 5죠. 그럼 1이 하나를 찍고 나면 여기 2가 찍을 수 있는 건 3, 5 둘 중에 하나. 그다음 3이 찍을 수 있는 거는 2가 찍은 거 빼고 이제 뭐 하나밖에 없겠지. 그럼 이게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이 홀수일 확률인 거야. 그럼 전체 1에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됐어요? 이게 6건의 확률 단원이다 보니까 문장 자체를 정반대로 바꿔보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648번. 자, 잘 보세요. 이게 사람마다 방법이 되게 갈리는 문제야. 근데 저처럼 해야 안 겹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보세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P와 K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각 2일을 임의로 택한 휴가로 가기로 했대. 근데 P와 K의 휴가 날짜 중 겹치는 날이 있을 확률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없을 확률을 구해요. 겹치는 날이 없을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줄 거야. 그럼 안 겹치려면은 이 5개의 날짜 중에서 일단 4개의 날짜가 필요하거든? 뽑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의 날짜가 선택이 됐어. 그럼 여기다 이제 뭐 하면 돼? PPKK를 섞어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뽑고 나서 선택, 뽑고 나서 나열을 해주셔야 경우의 수가 안 겹치고 잘 나옵니다. 되시겠어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 맞아요. 5C 곱하기 5C. P가 이틀 뽑고 QK가 남은 이틀 중에서 이틀 뽑으면 돼. 아시겠어요? P가 이렇게 이틀을 뽑고 K가 이렇게 이틀을 뽑는 이런 경우의 수. 이럴 땐 겹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계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연! 5, 6에 30. 10분의 7이에요. 이게 잘 푸셨습니다. 분모를 5C 2 곱하기 5C 2라고 하신 분들은 잘 하신 거예요. 다음 651번 갑시다. 자, 꺼낸 구술에 적혀 있는 수가 6과 서로 소일 확률을 구하잖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6의 약수가 1, 2, 3, 6이니까 내가 꺼낸 공이 1의 배수도 2의 배수도 아니 2의 배수도 3의 배수도 6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지 말고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해버리는 거야. 그럼 1부터 100까지 2의 배수 몇 개 있냐면 50개 있고 3의 배수 몇 개 있냐면 33개 있고 얘 둘이 겹치는 6의 배수가 16개 있거든. 답이 이렇게 100분의 33 이해하실 수 있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654번 봅시다. 윤서 이해돼? 준성이 이해 잘 되고 있어? 준성이는 2월 달에 나랑 열심히 좀 해보자.
자, 민정이는 친구 A, B, C, D에게 각각 생일 초대 카드를 썼다. 그리고 5개의 봉투에 적힌 친구의 이름을 보지 않고 무심코 카드 한 장씩을 각 봉투에 넣었대. 또라이죠? 그죠? 친구 이름, 다른 이름을 편지지를 넣어가지고 준다는 얘기야. A와 B의 이름이 적혀있는 봉투에 모두 다른 사람에게 쓴 카드가 들어갈 확률은, 그러니까 A랑 B랑 지금 싸우고 싶다는 얘기야. 알겠지? 쌩까고 싶은데 쌩깔 명분은 없고 안 들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A한테 줘야 될 카드를 A, B한테 줘야 될 카드를 B, C한테 줘야 될 카드를 C, D한테 줘야 될 카드를 D, E한테 줘야 될 카드를 E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와 B의 이름이 적혀있는 두 봉투에 모두 다른 사람에게 쓴 카드가 들어갈 확률은? 하고 물어봤잖아. 그럼 이제 A, B에 A, B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요걸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일단 여사건 단원이니까 내가 여사건으로 한번 풀어볼게. A 또는 B가 자기 카드 받을 확률, 을 구해서 1에서 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 A가 자기 카드 받을 확률, 일단 자기 거 받았다 치고 나머지 B, C, D, E는 섞어주시면 되지. 이렇게요. 그 다음에 B가 자기 카드 받을 확률, B는 B를 넣어주고 나머지 A, C, D, E는 섞어주면 돼요. 근데 얘네 둘이 겹치는 게 있죠. A에다가 A 넣고 B, C, D를 섞다 보면은 B가 자기 카드를 받아가는 경우가 생길 거야. 그 다음에 B에다 B 넣고 A, C, D, E를 섞다 보면은 A가 자기 거를 받아가는 경우가 생겨버릴 거야. 그러면 둘 다 자기 카드 받아가는 경우가 겹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자기 카드 받은 상태로 C, D가 섞이는 이런 6가지 경우의 수가 여기서도 겹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 뺀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서 확률 구하고 1에서 빼주시면 돼요. 또 왜 그러니? 이해되세요? 계산해보자. 담배 그만 펴. 니 자주 그러잖아. 자, 3팩토리얼을 나누면 여기 5 곱하기 4, 여기 4가 남죠? 그러면은 20분의 9, 그래서 20분의 11 찾으시면 돼. 되겠어요? 되겠어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A 또는 B 경우의 수를 찾을 때 이렇게 마지막에 겹치는 경우 찾기가 좀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A가 A 받고 B가 B 받고 그 다음 A가 A, B가 B 받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응? 그래? 계산 잘못했나 보지. 4, 4, 1, 7이다. 그 계산하는데요, 제한 조건을 이렇게 걸어버리는 거야. A가 A 받을 때는 B에 B가 못 들어가게. 알겠어요? B에 B가 못 들어가면 이 B는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C 아니면 D 아니면 E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넣어주고 나머지 C, D는 섞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 B에다가는 B를 넣어주고 A는 여기 말고 여기나 여기에 넣어주고 그 다음 C, D, E를 섞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 A가 B가 B 받는 거는 A, B는 A, B한테 주고 C, D는 여기 섞어주는 거지. 그럼 이게 18, 이게 18, 이게 6이어서 더하면 36에 2니까 42거든? 이렇게 계산해도 6으로 약분해가지고 20분의
120, 전체 경우에서 120이지. 이렇게 해도 6으로 약분해가지고 20분의 7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여사건 자체가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 3개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공법도 한번 해봅시다. 전공법이 왜 안 되는지 보자.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전체 경우에서 5팩토리얼이고 A랑 B가 모두 남의 카드를 받아야 되잖아. 그럼 A가 받을 수 있는 카드 몇 개? 3개, CD 중에 하나. 그 다음에 B가 받을 수 있는 카드 몇 개? B가 받을 수 있는 카드 몇 개? 여기서 안 돼요. 왜냐면요, 보세요. A가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몇 개야? 여기 CD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렇게 4개 받을 수 있거든? 맞죠? 근데 보세요. A가 만약에 B를 가져가, 그럼 B가 없는 거잖아. 그럼 그때는 B의 선택권이 몇 개야? 4개예요, 4개. A, C, D, E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A가 B 말고 C를 가져가요. 이렇게. 그죠? C를 가져가면 그때는 B가 가져갈 수 있는 카드가 몇 개야?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일단 한번 해봅시다. A가 B를 받아가서 B가 A, C, D, E 중에 뭐 하나 가져갔어. 그럼 나머지 C, D는 그냥 여기 섞이면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 근데 만약에 A가 B 말고 C, D 중에 하나를 가져갔어. 그럼 B가 받을 수 있는 카드가 A, B, C, D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A, B, C, D, E 이렇게 3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카드는 3팩토리얼.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3팩토리얼씩 나눠주면 20. 그 다음에 4 더하기 9하면 13. 사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되시겠어요? 자, 전공법 한 번 더. A가 받을 수 있는 카드는 A 빼고 B, C, D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A가 B를 가져가느냐 C, D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B의 선택권이 달라져.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A가 B 가져갈 때랑 그 다음에 A가 C, D 중에 하나 가져갈 때랑. A가 B를 가져가면 그땐 B가 가질 수 있는 카드가 A, C, D, E 4개란 말이야. 근데 A가 C, D, E 중에 하나를 가져가면요. 예를 들어서 C를 가져갔어. 그럼 B는 원래 B를 못 가져가니까 A, D, E밖에 못 갖죠. 얘네들도 다 이렇게 3가지 경우의 수씩 나올 거니까 3 곱하기 3.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자는 그냥 막 섞여도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이야. 이렇게 전공법으로도 푸실 수 있습니다. 돼요? 솔루션 1, 2랑 3 중에서 뭐가 나요? 뭐 각자 다를 건데 결국 A와 B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는
그러니까 모두 다른 사람에게 카드가 들어갈 이런 모두라는 문장이 나오면 어떤 A 사건이랑 B 사건의 교집합을 구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여집합들의 합집합을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버리는 이런 복잡한 여사건을 쓸 때도 있긴 있어요. 복잡한 여사건을 쓸 때도 있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부정해버리면 경우의 수를 이렇게 세 개로 봐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푸는 게 편할 때도 있긴 있어요. 아시겠죠? 뭐 지금은 둘 다 비슷한 것 같아. 이해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657, 8번 봅시다. 안녕? 언제 왔어? 자, 여학생 4명과 남학생 2명이 어느 요양시설에서 6명 모두가 하루에 1명씩 6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거야. 그죠? 여기다 6명 섞어주면 되겠죠? 근데 첫째 날 또는 여섯째 날에 남학생이 봉사활동을 하게 될 확률은? 하고 물어봤어. 그럼 첫째 날에 남학생이 봉사활동을 해도 되고 여섯째 날에 남학생이 봉사활동을 해도 되고 첫째 날, 여섯째 날에 모두 남학생이 봉사활동을 해도 되는 거니까 첫째 날, 여섯째 날에 모두 여학생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1이랑 6에 어떤 문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요 A, B, C, D 4개 중에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가 4 곱하기 3. 이해되세요? 그럼 12개의 경우가 있는데 12개의 경우 중에서 내가 하나만 써볼게. 자, 이제 남은 날짜 몇 개? 4개. 남은 사람 몇 명? 4명. 끝. 됐죠? 그래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5분의 3이야. 요거 전공법으로도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날에 남학생 A, B 중에 한 명이 오면 되는 거지. 여기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A가 왔어.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을 그냥 섞어버려. 그럼 두 번째, 여섯째 날에 남자가 오는 경우의 수. 여기에 A랑 B 둘 중에 한 명이 올 수 있는 거죠. A랑 B 둘 중에 한 명 넣어놓고 5명은 그냥 섞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1번이랑 2번에서 겹치는 경우, 준성아. 1의 남이고 6의 남. 여기 겹치는 경우라고. 여기 B 놓고 돌리다 보면 분명 앞에 A가 오는 경우에서 생길 거야. 근데 이거 위에서 센 거잖아. 그래서 겹치는 거야. 여기 A랑 B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학생 4명이 여기 섞이는 경우의 수. 근데 이 3번이 잘 안 구해지시는 분들은 이제 솔루션 3. 경우의 수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는 거야. 1의 남자애들을 박을 때 여섯째는 여자애들을 박아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여섯째 남자애를 박을 때는 이제 첫 번째 여자애를 박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첫 번째 남자, 여섯 번째 남자 둘 다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이것까지 다 더해버리는 이런 방법. 그럼 1남, 6의 여, 그 다음에 4팩토리얼. 여기 똑같고요. 남, 그 다음에 가운데 여자 4명은 얘랑 똑같이. 자, 계산해주면 120이 4개여서 480에다가 이 솔루션 2에서는 이 겹치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솔루션 1에서는 24가 16개. 388에다가 요걸 더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도 436인가? 24가 16개. (384구나) 어쨌든 경우의 수는 똑같다라는 거지. 제가 이런 구조로 연습하라고 했죠. 그렇죠? 너무 피곤하니까 되는 문제들만. 됐죠? 어쨌든 계산했어요. 답은 2번입니다. 됐고, 오케이. 자, 658. 자, 얘도 보세요. 일단 이 단원에서 의도하는 대로 여사건으로 풀어봅시다. 주어진 문장을 부정하면 되겠죠. 맞아요? 저번 시간에 명제 부정하는 것도 적어 가셨어. 윤서, 여기 봐요. 자,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부등식도 부정해 주시고 잘했어. 이거나를 부정해서 이고. 알겠죠? 영어로 해요, 영어로. or 부정하면 and. 알겠죠? or 부정하면 and예요. 니네 요새는 막 애들 코딩, 뭐 프로그래밍 이런 것도 많이 배우지 않아요? 학교에서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안 배워? 배웠지. 너네 거기 코딩 프로그래밍 할 때 or 부정하면 and 아니야? 사등급 너무 웃기다. 아, 미안해. 4등급 받을 수도 있지. 그럼 이고가 뭐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럼 일단 주사위 3개 던지는 거니까 666이잖아요. 어쨌든 1, 2, 3, 4, 5, 6 중에 숫자 3개가 발견이 됐는데 1, 2, 3, 4, 5, 6 중에서 3개가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야 돼. 어떻게 하는 거야? 6H3이지, 6H3 되지. 그쵸? 이제 잘 하시죠? 6H3 중복조합 잘 할 수 있죠, 이제? 너무 당연한 문장이지, 우리한테. 자, 계산 갈게. 이게 9, 8C3이잖아. 그러면은 8 곱하기 7 나누기 3이 1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주자. 그럼 6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2로 나누고 계산하면 108분의 28? 약분이 더 되네? 또 되네? 27분의 20 찾아보세요. 5번이네요. 근데 이제 앞이 쉬운 건 제가 6건으로 풀었는데 이거 이제 전공법으로도 풀어보자고. 잘 봐. 아직도 콤비네이션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보여드릴게. 봐봐. 지금 이거 구하라 그랬지?
그럼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A랑 B랑 C를 내가 선택을 하는데 앞 조건을 만족시켰어. 오케이? 앞 조건을 만족시켰어요. 그럼 뒷 조건은 만족이 돼야 되는 거야? 만족이 안 돼도 되는 거야? 안 돼도 되는 거야. 또는이니까 앞에 것만 만족해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C는 아무거나 봐도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봐요. 일단 구조 자체는 이렇게 해야 될 거야. A가 B보다 작을 확률 구하고, 경우의 수. B가 C보다 작을 확률 구하고, 얘네 둘이 겹치는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을 확률 구해가지고 1번, 2번 더해서 3번을 빼버리는 거지. 맞아요? 그럼 A가 B보다 작을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게 6C이거든요. 이게 6C이라고요. 예를 들어 B가 6이야. 그럼 A는 1, 2, 3, 4, 5고 B가 5야. 그럼 A는 1, 2, 3, 4고 B가 4야. 그럼 A는 1, 2, 3이고 그다음 B가 3이야. 그럼 A는 1, 2고 B가 2야. 그러면 A는 1이고 해서 1, 2, 3, 4, 5 더해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가 15잖아요. 근데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6개 중에 몇 개 선택하면 돼? 2개 선택하면 돼요. 이거 계산하셔도 이렇게 15가 나와요. 왜? 2개를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딱 결정이 되거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 이해되죠? 그 다음에 C는 6개. 알겠어? A랑 B 결정한 다음에 C도 결정해야 되니까. 그죠? 요건요. 똑같죠? B, C 결정한 다음에 A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근데 6C 2 속에 예를 들어 내가 1, 3을 뽑았어. 그리고 C가 뭐 4인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C 2 중에 내가 예를 들어 얘네들을 3, 4를 뽑았어. 근데 A가 1인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겹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거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경우인데. 맞죠? 숫자 3개를 탁 뽑으면서 얘네들한테 대소관계 만족되게 샥 흩뿌려주는 방법. 뭐라고요? 6C? 3. 그렇지. 이렇게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15 6개, 15 6개거든요. 그러면은 15가 12개 있는 거니까 32 6개, 180에다가 20을 딱 더해서 전체 경우의 수 216인가? 216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지. 너무 큰데? 빼긴 빼는데. 일단 계산 좀 해보자. 내 지금 더했니? 160. 8로 나누면 20이고 8로 나누면 27이네. 27분의 20 똑같죠? 됐어요? 좀 난이도 있는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개로 좀 풀어볼게요. 뭐 이게 엄청 있진 않지만은 또 넘겨. 664 요것도 가보자. 오늘 며칠이지? 2일? 2월 2일이야? 응? 맞아.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 니네 안 오지. 토요일도 없어요. 토요일은 설 연휴야. 설 연휴라서. 니네 토요일 월화수가 이번에 설인가? 아마 그럴 거야. 몰라. 일단 나는 쉴 거야. 다른 건 모르겠네. 근데 아마 수업한다고 해도 막 내려가는 애들 많아가지고 빠진 애들이 많을까? 그것도 그런데 그 정시반 수업은 그 바빠서요. 토요일 강의를 제가 그 인강으로 대체할 겁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정시 수업이요. 그거는 영상 강의를 보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인강처럼 찍어 놓을 거예요. 아시겠죠? 토요일은 원래 윈터가 없어. 어? 아, 월화수에? 아마 없을걸? 근데 너네 하고 싶으면 해. 내가 나와줄게. 어차피 나 토요일, 일요일 한 이틀 쉬면 눈 다 나을걸? 응? 나는 설이랑 추석 때 쉬어본 일이 없어. 고3들이랑 맨날 같이 수능 준비했지. 근데 니넨 놀러 가더라? 대학 갈 생각이 없나 봐. 아니 뭐 그렇지 뭐 하루 이틀 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제. 자 갑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A, B, C라고 할 때 A-B 곱하기 B-C는 0이 될 확률은,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니네가 귀찮지만 어릴 때부터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수학생들이 맨날 x는 1 또는 x는 2라고 써라 라고 훈련을 시킨 거야. 이 문장을 만들려고 훈련을 시킨 거라고. 너네가 이렇게 써야 돼 이거를. 알겠어요? 그럼 정봉법을 먼저 가보자고요. 정공법을 먼저 가보자고. 알겠지 준성아? 봐봐. 자 일단 A랑 B랑 같을 경우의 수, 그 다음 B랑 C랑 같을 경우의 수, 그 다음 얘네 둘이 겹치는 셋 다 같은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볼게요. 자 A랑 B랑 같은 경우의 수 몇 개 있겠어요? 6개밖에 없겠죠. 1, 1, 2, 2, 3, 3, 4, 4, 5, 6. 근데 지금 문제는 이 A, B, C를 다 결정하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1, 1이라고 결정했어. C도 결정해줘야 돼. 그럼 C가 가질 수 있는 건 6개. 알겠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B, C를 결정을 했어. 같게. 그럼 A도 결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6 곱하기 6. 알겠어? 근데 봐봐. 내가 A를 1, 1이라고 해놓고 여기 C한테 1, 2, 3, 4, 5, 6을 이렇게 주다 보면, 또 B, C를 1, 1이라고 해놓고 A한테 1부터 6까지 주다 보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요걸 빼셔야 돼. 다 같은 거 경우에서 몇 개 있겠어? 6개 있겠지. 그치? 1, 1, 1, 2, 3, 3, 3, 4, 4, 4, 5, 5, 5, 6, 6, 6 해가지고 36 플러스 36 마이너스 6을 하셔야 된다고. 전체 경우의 수는 216이고요. 이게 답은 아니고, 이게 답이지? 됐어요? 그 다음, 여사건으로 가보자, 이제. 봐봐! 부정해봐. 너 왜 이렇게 유난히 하얗니? 어떻게 해요? 등식들 부정하고, 이고. 그쵸? 그럼 일단 A부터 숫자 결정해보자. A가 될 수 있는 숫자 몇 개? 6개. 1, 2, 3, 4, 5, 6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A가 1을 가졌어. 그 다음에 B가 가질 수 있는 숫자 몇 개? 5개. A가 1을 가져갔으면 B는 1을 못 가져. 그래서 뭐 2, 3, 4, 5, 6 중에 하나를 갖는 거야. 그치? 그래서 경우의 수 5개. 이 5개 중에 하나를 가졌다 쳐, 일단. 그 다음에 C는 뭐랑 달라야 돼요? B랑 달라야 돼. 그럼 3을 가질 수 없는 거고 1은 가질 수 있는 거라서 얘가 5개야. 밑에 666 전체 경우의 수. 이건 내가 여사건으로 구하는 거니까 몇에서 빼야 될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죠. 확실히 간단하죠, 오른쪽이. 근데 이거 문장 만들다가 틀리고 이제 6, 5, 4라고 써서 틀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화이팅. 이해돼요? 너네 금요일은 왜 안 갔어? 배고파서?
자, 669번. 마지막 문제네. 자, 이거 풀고 이제 조건부 확률 이론 수업하고 오늘 확률의 곱셈 정리까지 제가 이론 수업을 쭉 할 거거든요. 오늘은 좀 간추려서 할 건데 그래도 꽤나 자세히 할 거고, 이 내용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거 풉시다. 자, 주머니에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공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어. 그러면 보건 추출이네, 그지? 이 시행을 3번 반복할 때 꺼낸 공에 적힌 수를 차례대로 A, B, C라 하자. 두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날 확률은? 하고 물어봤어요.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본 건데 직선은 보통 웬만하면 한 점에서 만나요. 안 만나는 경우는 언제야? 평행할 때. 계속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일치할 때. 그럼 평행이든 일치든 간에 기울기가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를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자, 이 직선에서 기울기 구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에서 기울기 구해봅시다. CX랑 1 넘기고 A로 나누면 되지. 그럼 요게 기울기고 요게 기울기니까 이 두 기울기가 서로 다를 확률을 물어본 거야.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럼 A제곱이랑 BC가 다를 확률을 물어본 거지. 그렇죠? 그럼 전공법으로 풀 거야? 여사건으로 풀 거야? 당연히, 그치, 당연히 다를 것 뽑는 게 찾겠어. 같은 것 뽑는 게 찾겠어. 쉽겠어. 같은 것 뽑는 게 쉽겠지? 근데 봐봐. 이거는 문제가 함정이 좀 있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뺄 거고. 솔루션 2는 전공법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볼 거야. 근데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건 좀 많을 것 같아. 아, 주사위가 아니지? 1, 2, 3, 4밖에 없네. 이것도 쉽겠다. 근데 이거 먼저 보여줄게요. 보세요. A가 1이면 B도 1, C도 1이다. 1은 1, 1 이렇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A가 2면 요거 4가 돼버리죠. 그러면 1, 4, 2, 2, 4, 1 해서 몇 개? 3개. A가 3이면 9인데 얘네 둘이 곱해서 9 되는 경우의 수가 딱 하나 있죠. 그 다음에 A가 4면 16이니까 B, C도 4가 되면 되겠지. 그럼 경우의 수가 총 6개네. 그죠?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차례대로 뽑는 거니까 얘들아 4 곱하기 4 곱하기 4라고 쓰셔야 돼요. 되나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그러면 전공법으로 찾으면 이게 지금 경우의 수가 58개 나온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전공법은 안 할게요. 해볼까? 안 할게. 오케이. 자, 이제 넘기시면 조건부 확률 143쪽입니다. 벌써 2단원 끝이 다가오죠? 자, 우리 조건부 확률을 두 가지 상황을 통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잘 봐요. 잘 봐요. 첫 번째 했던 수업이랑 좀 달라.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거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요. 기호로 뭐라고 쓰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라고 했으니까 막대기 뒤에다가 A를 써주고 막대기 앞에다가 B를 써주고 이 B가 주인공이 되는 어떤 확률을 구하는 것이. 그쵸? 자, 문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앞에선 이런 문장이 없었죠. 그래서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운데 조건 하나 달아줘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문제 서두에 있는 문장을 우리가 표본공간 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껴있는 조건부, 이 조건을 사건 A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문제 마지막에서 물어보는데 관심 있는 이 사건을 사건 B라고 하면 이 계산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짝수가 나왔을 때 라고 했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야? 3이 되는 거야. 얘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 조건부 확률에서 조건부, 이 조건은 연아야 전체 경우의 수를 줄이는 역할을 해요. 알겠죠? 자, 분모에 3을 깔아야 되고 그 짝수가 이 이하의 경우의 수 몇 개? 1개, 2개가 아니에요. 이 1은 나올 수가 없잖아. 밑에 표본 공간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걸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3이 뭐야? 조건부의 경우의 수거든? 이 1은 뭐예요? 조건과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교집합이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NA분의 NA 교집합 B로 계산이 끝난다. 이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건데, 맞죠? 이걸 표본 공간 NS로 나눠주면 이게 PA고 교집합 B고 이게 PA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P로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증명을 한 거고, 실제로 문제는 뭘로 더 많이 풀어? 이걸로 풀어? 거의 이걸로 풀죠. 근데 이 공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공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너네 나랑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래? 윤서, 연아, 그만 자요. 여기 보세요. 미국 TV쇼에서 나온 거예요. 보세요. 여기 문이 3개가 있어요. 문이 3개가 있어요. 근데 문 1개 뒤에는 양이 숨어 있고 문 2개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알겠어? 열어서 양 나오면 이겨가지고 상금 받아가는 거야. 알겠죠? 맨 처음에 내가 상금 받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겠지. 문 3개 중에 하나에 양 들어있다며. 그치? 근데 봐봐. 여기 1번 문이 있고 2번 문이 있고 3번 문이 있는데 뭐 양이 어디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문 하나를 골랐어. 오케이? 사회자가 와가지고 MC가 와가지고 1번이랑 2번 중에 양이 안 들어있는 문 하나를 나한테 알려준 거야.
1번을 탁 열더니 여기는 양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그때 나한테 바꾸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바꾸는 게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게 확률이 높을까? 이런 거야. 일단 나도 조건부 확률적인 지식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꾸든 말든 최초의 확률은 3분의 1이었는데 이 문을 열어서 알려주든 말든 내가 바꾸든 말든 확률은 어차피 3분의 1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 어떨 것 같아요? 확률이 올라갈까 줄어들까? 왜요? 왜요? 뭐라고요? 몰라요? 왜 올라갈까요? 봐봐요. 바꿨을 때 당첨될 확률이라고 물어봤거든. 그럼 분모에 뭐가 깔려야 돼? (2분의 1이) 깔려야 돼. 바꿀 확률이 깔려야 되잖아. 바꿀지 말지는 뭐 아니다 이게 아니고 아씨 기억 안 나네. 아 니네가 이거 너무 이거 흥미 없게 듣는 것 같아가지고 내 예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아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처음에는 확률이 3분의 1인데 바꿨을 때 당첨될 확률은 그러니까 처음 문 말고 이제 사회자가 알려준 문 말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3번 골랐는데 사회자가 뭐 예를 들어 1번 열어줬어. 내가 바꾼다는 얘기지. 아,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 저런 식으로 이해를 바로바로 해버리는 애들이 있다고. 그래?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거 계산해야 되거든? 2분의 1 나오는 거 계산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이걸 조건부 확률로 계산해야 돼. 그럼 너네들은 이제 이런 말도 바로바로 이해가 될 거야. 만약에 문이 한 5개 정도 돼. 오케이? 그럼 내가 이제 하나 선택했을 때 다른 문 하나 열어주고 이제 당첨될 확률 구해봐라 그러면 이제 너네들은 4분의 1이다 이거지?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니네들은 이해를 잘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조건부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바꿨을 때 당첨될 확률. 잠깐 기다려봐. 근데 얘네들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안 써놨는데 확률 보니까 이제 기억났어요. 바꿨을 때 당첨될 확률이잖아. 그래서 분모에 바뀔 확률이 깔려야 되고 분자에 바꿨을 때 당첨될 확률이 깔려야 되거든. 근데 애초에 당첨될 확률 3분의 1이어서 위에 3분의 1 올라가야 돼요. 이 계산하면 몇이에요? 그 67%지. 그치? 봐봐. 직관적으로 안 풀려. 조건부 확률 공식이 이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요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전 여친이 이게 걔가 머리가 진짜 좋아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이걸 설명해 줬냐면 처음에는 확률이 3분의 1인데 문을 열어서 사회자가 양이 없는 곳을 알려줬잖아.
그러면 양이 없는 곳에 이 확률이 여기에 흡수돼가지고 3분의 2가 되는 거래. 난 이걸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 어쨌든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수학 선생이잖아. 여자친구한테 이걸 알려줬더니 걔가 그러더라? 아, 그럼 오빠 이걸 열었는데 얘 양이 이렇게 나오면 얘가 확률이 여기 흡수돼가지고 3분의 2가 되는 거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증명을 해주겠대. 그래서 문을 이렇게 5개를 늘려. 하나를 골라. 근데 사회자가 1번에는 없었습니다 하고 알려줘요. 그럼 내가 바꾸는 게 유리할까 안 바꾸는 게 유리할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바꿨을 때 당첨될 확률이 여기 문 열었을 때 여기 있는 확률이 여기 합쳐져 가지고 5분의 2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어쨌든 근데 봐봐. 이게 바꿨을 때 당첨될 확률이니까 바꿀 확률 분모에 깔고 바꿀 확률 분모에 깔고 바꿨을 때 당첨될 확률. 근데 어차피 처음 당첨될 확률과 똑같아 가지고 바꾸면서 바꾸고 당첨될 확률 어차피 5분의 1이거든. 이거 계산하면 뭐야? 5분의 2죠. 이게 되더라. 걔가 증명을 했어. 문이 100개여도 이게 돼. 아니,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조건부 확률 공식을 배우시는 거란 말이야. 너네가 이런 것만 풀지 않을 거야. 이 뒤에 가면 이런 문제들이 나와. 알겠어요? 확률로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자, 어쨌든 이런 겁니다. 휴식할 거예요. 휴식할 건데 두 문제만 풀고. 대부분은 뭘로 푼다고? 경우의 수로 푸는 거다 얘들아. 알겠지? 왜? 이게 조건부 확률 문장을 배우고 나서 애들이 맨날 머릿속에 이것만 떠올려요. 이렇게는 늘지 못해. 알겠지? 자, 한번 해봅시다. 좀만 참아요. 두 문제만 풀고 쉬자. 자, 702번. 너무 쉬워요. 빨리 봐요. 뭐래?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6인 거야? 3인 거야? 3인 거야. 분모에 요 3개를 까는 거야. 짝수가 관찰이 된 거야. 근데 그게 소수일 확률은 이 사족 중에 소수 누구예요? 2밖에 없어. 이렇게 끝내시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굳이 문장으로 풀면 짝수가 나왔을 때 걔가 소수일 확률이니까 이걸 굳이 P로 풀면 P짝분의 P소짝이란 말이야. 근데 확률을 구하실 때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라는 전체 상황 속에서 확률을 구하시는 거예요. 분모에 6분의 3이 깔리는 거고 소수이면서 짝수인 눈 뭐 있어요? 2밖에 없죠. 그래서 분자에 6분의 1이 올라가서 6이 지워지면서 3분의 1이 나오는 이런 구조인데 쉬운 문제에선 이런 구조가 필요가 없죠. 오히려 어렵죠. 이해가 안 되죠. 자, 넘기세요. 자, 711번 봅시다. 자, 주머니에 HB 연필 2자루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4B 연필 3개가 들어있다. 여기 있어요. 자, 주머니에서 동시에 꺼낸 두 연필이 같은 종류의 연필이었을 때라고 했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확률이 필요합니다. 같은 종류의 연필이었을 때 그 연필이 4B 연필 확률은? 하고 물어봤죠. 자, 일단 확률로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내가 손을 집어넣어서 꺼냈을 때 같은 종류의 연필이 나올 확률을 분모에 깔아야 되지. 내가 지금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내는 시행을 하는 거야? 5개 중에 2개. 근데 같은 종류의 연필이면 HB가 나올 수도 있고 4B가 나올 수도 있죠. HB가 나올 경우의 수 2C. 여기서 이제 2개 꺼내는 건 너무 익숙하지. 4B가 나올 확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분모에 깔아는 건 4B면서 같은 거. 요거 올라가면 돼요. 요거 올라가면 돼요. 아시겠어요? 분모가 다 같으니까 OC를 뜩뜩뜩 나눠가지고 답은 4분의 3이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얘를 1번 연필, 2번 연필, 3번 연필, 4번 연필, 5번 연필이라고 했을 때 같은 종류의 연필이 나온다라는 건 1, 2가 나오거나 3, 4가 나오거나 4, 5가 나오거나 3, 5가 나오거나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4B 연필이 같은 연필로 나올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3개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 그리고 얘를 분석해보면 사실 저기 HB 중에 2개 나오는 경우의 수 더하기 4B 중에 2개 나오는 경우의 수 위에 4B 중에 2개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만 올려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각각의 확률이 같다면 끝이에요. 쉬고 와서 곱셈 정리 배웁시다. 25분까지 쉬세요. 자, 일단 총 10개 중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상황이니까요. 전체 경우의 수가 10시인데 처음에 관측된 건 모두 3이 적혀 있을 때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2개가 나온 상황인 거야. 그래서 6시2. 이게 분모에 깔려야 되는 확률이고요. 분모에 깔려야 되는 확률이고 두 공이 서로 다른 색일 확률이니까 여기서 하나 꺼내고 여기서 하나 꺼내는 거거든. 되세요? 근데 이걸 그냥 각 공이 뽑힐 확률이 어차피 같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냥 경우의 수로 풀어도 돼요. 내가 6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왔다.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돼. 됐죠? 별거 아닙니다. 자, 숙제 체크하시면서 가죠. 자, 700번부터 704번. 그 다음에 707, 709. 그 다음에 711번부터 714번. 그 다음에 뒤에 719. 이거 너무 721번. 너무 쉬운 문제를 너무 어렵게 써놨다, 이거는. 정말 쉬우니까 잘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형 3번을 제가 별표를 쳐드리긴 하는데 이건 어려워서 별표 치는 건 아니고요. 요걸 틀리면 6등급이에요. 6등급. 알겠죠? 유형 3번 이거 틀리시면 안 돼. 723, 730. 그 다음에 731. 약간 특이하네. 그 다음에 유형 4번도 유형 3번이랑 똑같은 거야. (35) 36 37. 요건 이제 저랑 같이 하나 풀어봅시다. 자, 738번 보세요. 제가 738번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3대2인 어느 학교에서 안경 착용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다음과 같았다.
남학생의 4분의 3이 안경을 착용했고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학생의 2분의 1은 여학생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5로도 나누어지고 4로도 나누어지는 어떤 큰 숫자를 학생 수로 보시는 게 좋거든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들은 유형 3번이 쉽기 때문에 표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자, 남학생 대 여학생 비율이 3대 2라 그랬으니까 전체 1000명으로 주고 저는 600명, 400명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오케이? 준 확률 자체를 그냥 명수로 뜯어버려요. 자, 남학생의 4분의 3은 안경을 썼다며. 그럼 여기에 4분의 3인 450명. 그럼 안경 안 쓴 애가 150명. 그 다음에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학생의 2분의 1은 여학생이래. 그러니까 여기에 2분의 1이 여학생이라 그랬어. 그럼 남학생도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여기가 150, 30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표를 다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끝난 거야. 이 학교에서 안경을 착용한 학생을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을 택했다는 얘기지 전체 경우의 수가 1000이 아니야, 그치? 700명 중에 뽑았다는 얘기고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그럼 이 450을 올려야겠지. 여기 150명 중에 한 명이 뽑힐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보만 잘 정리하면 돼. 오케이. 자, 넘겨서 740번부터 42번까지 그 다음에 뒤에 터프 하나 합시다. 터프. 공장 없나? 공장? 저기 있네. 746. 공장은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자, 유형 6번은 두 개만 750, 51 그 다음에 여러분 유형 7번은 위에다 좀 쓸래? 내가 사건 A의 확률을 구하는 데 있잖아. A 교집합 B랑 차집합 쪽이랑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겠다는 얘기야. 왜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할까? 문제에서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표현 자체가 그냥 조잡해 보이는 것뿐 PA를 구하실 때 케이스 1, 케이스 2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냥. 알겠죠? 우리 원래 그렇게 많이 했잖아. 그치? (755, 756) 그 다음 761 여기서 이제 주사위랑 동전도 많이 섞이고요. 주사위 짝수 나왔을 때 뭐 제비는 2개 뽑고 주사위 홀수 나왔을 때 뭐 제비는 3개 뽑고 뭐 이런 상황도 많이 벌어져요. 우리 앞에서 해봤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으로 오시고요. 유형 8번은 다 공 뽑는 건데 유형 7번이랑 비슷하거든요. 두 개만 합시다. 764, 765.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부터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요거 이제 이론 수업 좀 잠깐 들어보죠. 자, 읽어봅시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괜찮으세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맞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뭔가 확률 두 개를 곱했던 거. 근데 이게 가볍게 PA 곱하기 PB 이렇게 되지 않아. 요걸 이제 공부하는 거야, 문장으로. PA 교집합 B는 어디 들어있냐면 조건부 확률 공식에 PA 바 B 속에도 들어있고 P 바 A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자, 위에 건 계산 어떻게 하는 거예요? PB분의 PA 교집합 P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맞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분모의 PA, 위에는 PA 교집합 B. 그럼 PA 교집합 B에 대해서 두 식을 정리해 보면은 PA 바 B 곱하기 PB가 될 수도 있고, 이 밑에 있는 거에서 양변에 PA를 곱해 보면은 PA 곱하기 PB 바 A가 될 수도 있어요. 단순히 A가 일어날 확률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게 아니라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났을 때, 아니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공식 자체를 외우기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문자들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등장을 하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좀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아, 제가 아까 애를 시선을 올려놔가지고. 이건 아예 안 되네요. 이거 뭐야? 너 필터 내일 청소 한번 해야 될 건데 나오긴 나왔다. 근데 이게 저거네, 그 온도 조절이 안 되네요. 자, 여러분 10개의 제비 중에서 5개의 당첨 제비가 있어요. 자, 첫 번째에 당첨 제비 뽑는 사건을 A,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당첨 제비 뽑는 사건을 B라고 해볼게. 응? 아, 그거 다 써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뽑은 당첨 제비를 가져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시 넣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 PA랑 PA밥이랑 PA 교집합 B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여기서도 PA랑 PA밥이랑 B바 A랑 PA 교집합 B랑 이 세 개를 문장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문장으로. 이 공식이 하등 쓸모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한번 해보세요. 쓱쓱쓱. 자, 봅시다. 다시 넣든 말든 첫 번째 당첨될 확률은 다 10분의 5겠죠. 그죠? 자, 근데 이거 봐봐.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 첫 번째에 당첨됐을 때 두 번째에 당첨될 확률. 그죠? 요건 니들이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PB만 신경 쓰시는 거예요. 대신 이것 때문에 상황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만 보는 거지. A가 첫 번째 당첨 제비를 누가 가져갔어요.
그럼 전체 당첨제비 몇 개야? 9개, 그리고 당첨제비가 4개가 되는 거죠. 그럼 B가 당첨될 확률은 9분의 4로 늘어나요. 줄어들어? 늘어나? 아, 몰라. 하여튼. 됐어요? 자, 근데 얘는요. A가 첫 번째 당첨제비를 들고 간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가잖아요. 그럼 전체 당첨제비랑, 전체 제비랑 당첨제비가 유지돼요? 줄어요? 유지돼서 얘도 10분의 5예요. 자, 그럼 밑에 거는 읽어보면 첫 번째에도 당첨되고 두 번째에도 당첨될 확률이잖아. 얘네 둘을 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얘네 둘을 곱한다 이런 뜻입니다. 얘는 이제 확률이 유지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독립. 그쵸? 옛날에 다 배웠던 거고. 근데 얘들아, 너네들이 이걸 구할 때, 얘네 둘을 계산할 때 이 공식을 생각하면서 하냔 말이야. 아니죠? 아니죠? 이걸 생각하면서 하진 않지? 그냥 상황만 파악해서 확률끼리 곱하시죠? 그죠? 근데 이걸 그냥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르고요. 이 공식이 필요할 때는 왜 그 유형이 빠져있냐? 여기 있다. 잠깐만 봅시다. 174쪽 펴봐요. 아니야. 174쪽 펴셨어요? 유형 7번에 종속사건의 계산 1번이라고 해가지고 846번이나 848번이나 847번이나 850번이나 이제 855번 같은 거 보면 이제 P, B 바 A랑 P, A 바 B 같은 게 막 등장하죠. 그죠? 그때 그냥 공식으로 계산할 때만 이걸 쓸 거야. 문장으로 계산할 때 이걸 안 써요. 알겠죠? 오케이. 자, 곱셈 정리는 이게 다고요. 이제 다시 숙제 받자. 자, 유형 8번으로 오시고요. 자, 여러분 얘도 7번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떤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데 케이스 1, 케이스 2로 나눠서 한다라는 거고, 이 동시에 일어날 사건 구할 때 우리가 PA에다가 요 조건부 확률, PAC에다가 요 조건부 확률을 곱한다는 얘기인데, 요 밑에 줄까지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케이스를 잘 나눠서 계산하는 얘기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764번 보세요. 자, 주머니 속에 검은 공 2개와 흰 공 3개가 들어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한 다음 그 공과 같은 색의 공을 하나 더하여 꺼낸 공과 함께 주머니 속에 다시 넣는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또 1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은, 오케이? 그럼 보세요. 일단 상황 자체가 좀 이해되세요? 내가 만약에 집어넣어서 화이트를 뽑았어. 그럼 화이트 1개를 추가해서 다시 주머니에 추가하는 거고, 내가 집어넣어서 블랙을 뽑았어요. 그럼 블랙을 하나 추가해서 넣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거 또 꺼내는 건가? 두 번 꺼내는 거 맞아? 아이씨, 뭔 말이야.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 꺼내요. 색을 확인한 다음 그 공과 같은 색의 공을 하나 더하여 꺼낸 공과 함께 주머니 속에 다시 넣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그렇지. 또 1개의 공을 꺼낸대요. 오케이. 그래서 흰 공일 확률 구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처음에 흰 공 꺼낼 거야, 블랙 꺼낼 거야? 화이트 꺼낼 수도 있고 블랙 꺼낼 수도 있죠.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처음에 내가 만약에 화이트를 꺼냈어. 5분의 3. 맞아.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머니에는 화이트가 총 몇 개 들어가요? 6개 들어갈 겁니다. 아니, 4개 들어갈 겁니다. 이해되세요? 화이트 하나 꺼내면 추가해서 넣는 거니까. 그지? 이 상태에서 화이트가 나올 확률 6분의 4. 이걸 굳이 기호로 쓰면 막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거 안 한다고요. 알겠죠? 처음에 블랙 나올 확률 5분의 2. 근데 내가 블랙을 하나 뽑으면 블랙 하나 추가해서 집어넣을 거니까 이렇게 블랙이 하나 늘어나지? 이 상태에서 화이트가 나올 확률. 오케이. 그래서 이 둘이 더하시면 돼.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케이스 나눠서 고배 법칙을 쭉 적용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덧셈 하시는 거예요. 764, 765 아까 썼네. 766도 하나 하시고 유형 9번으로 오시고요. 얘도 똑같아요. 69번부터 71번까지. 이게 아마 조건부가 유형이 많을 거야. 아니네. 14번까지밖에 없네. 아니구나. 뒤에가 독립과 종속이겠지? 유형 10, 11? 몇 개 없네. 그 다음에 유형 10번은, 자, 유형 10번 별표 오지게 쳐요. 유형 10번 별표 오지게 치시고, 자, 여기에 체크해요. 마음에 안 든다는데. 자, 이렇게 같은 거 체크해놔요. 이렇게 같은 거. 분모의 P2를 구하다 보면 분자에서 구해야 되는 PA 교집합 2가 자연스럽게 구해지는 이런 상황. 요거는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A 주머니에 흰 1, 블랙, 흰 2, 블랙 4. B 주머니에 흰색 3개, 블랙 3개. C 주머니에 흰색 4개, 블랙 2개가 있어. 알겠어? 내가 주머니를 하나 택하여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시행에서 흰색이 나왔을 때 흰색이 나왔을 때 그 공이 C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을 자, 문장을 분석해 보면요. 일단 이만큼이 전체 상황인 거고요. 모두 흰색이 나왔을 때 요게 이제 조건부가 되는 거고, 조건부가 되는 거고, 줄여준 거고, 그다음에 요 밑에 C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여러분 요 조건부 있죠? 흰색이 나올 확률 계산하는 거. 이게 유형 7번, 8번, 9번입니다. 이제 유형 10번은 이제 조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문장으로 한번 써보자. 뭐가 나왔을 때라고? 모두 흰색이 나왔을 때. 그게 어디서 나왔을 확률?
C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 그럼 여러분 분모에 못 깔아야 돼요. 화이트가 2개 나올 확률 깔아야 되고 분자에 못 깔아야 돼요. C에서 화이트가 2개 나올 확률을 깔아야 돼. 알겠지? 그럼 흰색 공이 2개 나올 확률 한번 구해보자. 흰색 공이 2개 나올 확률 구해보자. 어떻게 구해야 돼? 그렇죠. A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도 구해주셔야 되고요. B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도 구해주셔야 되고 C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도 구해줘야 돼요. 케이스를 나눠서. 그래서 만약 A 주머니가 선택되면 흰 공 나올 확률이 있을 거고 또 B 주머니가 선택됐을 때 흰 공 나올 확률이 있을 거고 또 C 주머니가 선택됐을 때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이 있겠지. 다 6C2분의 2C, 얘는 6C2분의 3C, 얘는 6C2분의 4C. 맞죠? 분자에는 못 깔아야 돼요. 요걸 깔아서 올리면 됩니다. 이런 구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도 굉장히 꽤 최근에 배웠던 거 이런 거야. 기억나실 거야. 되겠어요? 이런 겁니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774, 775, 그 다음에 780, 83 이렇게 하시죠. 내가 너네 저기 베이직센 할 때 너네한테 이런 것도 물어본 것 같은데 이런 거 할 때 좀 기초적으로서 이런 거 기억나니?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A 공장에서 60%, B 공장에서 40%를 생산을 해. 오케이? 근데 A 공장의 불량률이 6%고 B 공장의 불량률이 2%야. 알겠어요? 그러면 A 공장에서 내가 제품 한 개를 뽑았을 때 A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일 확률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응? 6% 아니에요. 봐봐, 내가 똑같은 거 또 설명하잖아. 이게 헷갈려. 근데 이게 자동으로 이해되는 사람들은 아니야, 너무 높아. 자동으로 이해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복 받은 거 알겠어?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전체 제품이 100%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지금 A 공장에서 몇 퍼센트 생산한다고? 60%. B 공장에서 몇 퍼센트 생산한다고요? 40%. 근데 A 공장의 불량률이 몇 퍼센트라고? 그럼 얘들아, 여기서 6%는 얘기야. 여기서 6%. 알겠어요? 전체의 6%면 6%겠지. 60%의 6%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0.03주인가) 여기 3.6개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알겠어? 줄여놓고 여기서 6%를 다시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지금 보시면 774도 그렇고 뭐 775도 그렇고 지금 다 공장 얘기랑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잘 푸시면 돼. 자, 넘겨서 유형 11번. 오늘 숙제 아주 적네. 자, 785. 요게 이제 저는 주머니를 3개로 했지만 얘네들은 주머니가 2개인 거죠. 훨씬 쉽습니다. 786, 87.
주머니 3개인 건 없네. 794. 라스트 유형 12, 13번. 798, 801. 그다음 제일 뒤에 있는 807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끝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풀어오시면 돼요. 수고했어요.